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1월 2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은 마녀 사냥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트루ଥ 소셜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로 근 7년 동안 매일매일 마녀 사냥을 당하여 왔습니다. 그 마녀 사냥을 당하였던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름이 아니라 딥스테이트와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기득권층과 라이노들이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를 하고 해결해 나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주제의 사실과 같이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동안은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시 일가와 군산복합체의 미움을 사고 있으며 또한 딥스테이트도 같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당연히 공화당원이니까 표적으로 삼았고 또한 라이노들 경우에도 등 뒤에서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였습니다. 특히 워싱턴 정가에 있는 공화당 엘리트층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하하게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또는 특검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특검은 그 배경이 더욱더 주목이 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발표하자마자 3일 만에 메릭 가일랜드가 특검 임명을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마녀 사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지 오늘 트루ଥ 소셜 계정을 통하여 나는 더 이상 마녀 사냥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응할 생각도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탄핵과 여러 차례에 걸친 위원회 소환 또는 마녀 사냥을 계속하였던 이 원인은 바로 그가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였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발표한 더 이상은 정치권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즈가 특종을 하나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조 바이든의 손녀인 나오미 바이든이 결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사건의 배우를 뉴욕타임즈가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오미 바이든이 할아버지 집인 백악관에 그의 약혼녀와 같이 살고 있었던 사실을 오늘 폭로한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인 백악관에 개인의 손녀와 손녀의 약혼녀를 데리고 조 바이든이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자마자 곳곳에서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 대통령과 하는 짓이 하도 똑같아서 혹시 일란성 이 쌍둥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치매가 걸린 척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관저에 후손들을 데리고 생활하는 자체 아주 데자뷰입니다. 그리고 친중 정책을 펼치는 것까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가 아직도 선거 개표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가운데 15개 카운티 중에 4개 카운티가 자기들은 중간선거 발표를 보류하고 하지 않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코파 카운티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자기들 투표수를 공개 못하겠다고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카운티는 바로 길라, 콘차이스, 모하브, 야바파의 4개 카운티입니다. 이 4개 카운티에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마리코파 카운티가 정확하지 않은 투개표로 인하여 말썽이 있으므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자기들도 발표를 미루고 선거단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애리조나주는 새로 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이 거짓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선거인단보다 투표인 수가 108%, 110%, 120%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선거 당일에 마리코파 카운티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3시간 이상 길게 줄을 서게 만드는 등의 여러가지 유권자 선거 방해 사건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도해드렸던 애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실에서 법무부 차관보가 빌 게이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해명하라고 하는 공문에 이어 4개 카운티가 선거 결과 발표를 지금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로써 애리조나는 아직까지 선거 결과를 두고 2주가 지났지만은 오리무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철도 노조와의 파업을 타결하였다고 매스컴에서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파업이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1차 협상하였던 것이 결렬이 된 것이죠. 전국 철도 노조는 두 개의 부류로 되고 있습니다. 기관사 노조인 스마트, 그리고 철도 차량을 운행하는 기술자 노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차장들의 연합인 스마트와 엔지니어들의 연합인 BLET가 최근에 이견을 보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와 9월 달에 합의하였던 25% 임금 인상 등에 대하여 비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많은 물동량이 움직여야 되는 철도 화물에 대하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철도 노조가 순응할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12월 9일까지 2차 협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12월 9일까지 2차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행정부는 의회에 의뢰하여 의회가 긴급 조치로 철도 강제 운행을 명령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카드를 꺼내기 전에 먼저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신년 빅세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물동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지는 가운데 물류 대란이 일어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과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행정부와 철도노조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어 연말을 무사히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35년까지 모든 화물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바꿀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전기 트럭으로 바꾼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과연 전기 트럭이 그만한 힘을 낼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인프라가 가장 걱정이기도 합니다. 2023년까지 일반 승용차를 모든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발표에 이어 지금 노조와 항만청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보면 캘리포니아 대기 환경 자연법을 이용하여 강제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행 화물 트럭을 운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바꿀 때 100% 융자를 해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또 어떻게 갚을 것이며 또한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더욱더 돈을 만질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화물 트럭 한 대가 보통 50만 불 내지 100만 불을 가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전기 화물 트럭을 사서 얼마를 벌어야 되겠습니까? 앞뒤 계산이 맞지 않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원법사위원회 짐 졸단 의원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오바마 시대 때 보수 측을 겨냥하여 IRS 스캔들에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검은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짐 졸단 의원이 오늘 질타하고 있는데, 여기에 호응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나서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특검에 대하여 상하원의 인준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고 있으나 케빈 맥카티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특검을 그대로 시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의회 예산에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빨고 굶어가면서 특검 해보라 이 소리겠죠. 특검을 보통 한다고 하면 몇 천만 불이 들어가는 게 기본 경비입니다. 따라서 하원에서 케빈 맥카티가 간만에 바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